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포근한 밤이 찾아왔어요. 눈을 감고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저기 하얗고 몽실몽실한 구름이 보이나요? 그 구름들 속에는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대요. 바로 구름 쿠키 마을이에요. 구름토끼, 구름곰, 구름여우들이 함께 모여 달콤한 구름 쿠키를 굽고 있대요. 이 마을에서는 어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하늘 높이 구름들이 몽실몽실 떠다니는 곳에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었대요. 이곳은 바로 구름 쿠키 마을. 이 마을에는 구름토끼, 구름곰, 구름여우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매일 부드럽고 달콤한 쿠키를 굽는 일을 했어요. 이 쿠키는 평범한 쿠키가 아니었어요. 어떤 아이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 같은 쿠키였어요. 오늘은 어떤 쿠키를 만들까? 구름토끼가 하얀 솜털 같은 귀를 실룩이며 말했어요. 오늘은 포근한 꿈 쿠키를 만들자. 구름곰이 둥글고 푹신한 손으로 반죽을 주물럭거렸어요. 구름여우도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하늘에 부드러운 설탕가루를 뿌렸어요. 그렇게 완성된 쿠키들이 하늘로 둥둥 떠올랐어요. 쿠키에서 퍼지는 달콤한 향기는 지상으로 내려가 어린이들의 창가를 감싸주었어요. 이 향기를 맡은 아이들은 하나 둘 포근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디선가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나는데? 아이의 이름은 유나였어요. 유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름 쿠키의 향기가 유나를 살며시 감싸더니 하늘로 둥둥 떠오르게 만든 거예요. 유나는 두 눈을 깜빡이며 공중을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렇게 하늘을 둥둥 떠다니던 유나는 어느새 구름 쿠키 마을에 도착했어요. 포근한 구름 사이로 따뜻한 빛이 반짝이고 어디선가 쿠키 굽는 고소한 향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우와, 여기가 어디지? 유나는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구름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오며 말했어요. 안녕, 유나. 구름 쿠키 마을에 온 걸 환영해. 구름 쿠키 마을? 정말 예뻐. 근데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유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구름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쿠키를 만들어 지상에 보내고 있었어. 이 쿠키 냄새를 맡은 아이들은 푹신푹신한 꿈을 꾸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거든. 구름 여우가 반짝이는 눈으로 덧붙였어요. 오늘은 특별히 너도 도와줄래? 유나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나도 쿠키를 만들 수 있어? 구름 친구들은 유나에게 달콤한 반죽을 주물럭거리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뿌리는 마법 가루를 살짝 넣으면 쿠키가 포근한 향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와, 정말 신기해요. 유나는 즐겁게 쿠키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완성된 쿠키들은 하늘을 타고 둥실둥실 떠올라 지상으로 내려갔어요. 유나는 신기한 듯 쿠키를 따라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몸이 가볍게 둥둥 떠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유나는 부드러운 이불 속에서 눈을 떴어요. 꿈이었나? 창밖을 보니 여전히 부드러운 구름이 떠 있고 어디선가 달콤한 쿠키 향기가 남아 있었어요. 유나는 포근한 이불을 꼭 끌어안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에도 꼭 구름 쿠키 마을에 가고 싶어. 그렇게 유나는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신비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눈을 살짝 감고 몽글몽글한 꿈속 여행을 떠나봐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루루는 달빛이 살짝 스며드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깜빡였어요. 오늘 하루도 참 재미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냐하면 루루는 친구들에게 난 달고래랑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해버렸거든요. 사실은 꿈에서 본 장면이었는데 너무 멋져서 진짜처럼 말해버린 거예요. 친구들은 우와, 진짜? 하면서 눈을 반짝였고 루루는 괜히 으쓱했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달빛이 루루를 부르는 것 같았지요. 살짝 졸린 눈을 비비고 창밖을 보니 둥근 달이 마치 미소 짓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달빛이 조용히 흘러내리더니 루루를 감싸 안았어요. 루루는 스르르 가벼워지더니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루루는 깜짝 놀랐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부드러운 달빛이 마치 폭신한 구름처럼 루루를 품에 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고 부드러운 소리.
루루야, 나를 불렀니? 루루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바로 눈앞에 커다란 달고래가 떠 있었거든요. 하얗고 부드러운 빛을 두른 몽글몽글한 몸을 가진 달고래. 달고래는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듯 하늘을 천천히 유영하고 있었어요. 우와, 정말 있었구나. 루루는 넋을 잃고 달고래를 바라봤어요. 달고래는 환하게 웃으며 루루를 등에 태웠어요. 자, 이제 함께 가볼까? 달고래의 등에 올라타자 달빛 바다가 펼쳐졌어요. 파도처럼 부드럽게 흔들리는 달빛들,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있었어요. 루루는 달빛을 한 움큼 떠서 손바닥 위에 올려봤어요. 사르르.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이건 뭐야? 이건 네가 만든 이야기야. 달고래는 조용히 웃었어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반짝이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달빛이 되지. 루루는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어요. 그럼 내가 친구들에게 한 말도 달빛이 된 걸까? 달고래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너는 친구들에게 달고래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지? 루루는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어요. 사실은 꿈에서 본 건데 그냥 말해버렸어. 그래도 괜찮아. 이야기란 원래 그런 거야.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마음속에서 태어나지. 달고래는 부드럽게 헤엄치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기억해. 가장 빛나는 이야기는 네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이야기라는 걸. 루루는 달빛 바다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반짝이는 이야기들이 끝없이 출렁이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이야기. 루루는 눈을 감고 살짝 미소 지었어요. 눈을 떴을 때 루루는 다시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에는 둥근 달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또 꿈이었나? 루루는 잠시 생각하다가 창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때 멀리서 조용히 헤엄치는 하얀 달고래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루루는 방긋 웃으며 창을 닫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오늘은 진짜로 달고래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루루는 그렇게 행복한 꿈을 꾸었답니다.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포근한 밤이 찾아왔어요.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 저 멀리 구름들 사이에 작은 섬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구름이 하나 살고 있대요. 오늘은 그 구름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하늘 높이 포근한 구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작은 섬이 하나 떠 있었어요. 이곳을 사람들은 구름섬이라고 불렀어요. 구름섬에는 폭신폭신한 구름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모두 하얗고 몽실몽실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다르게 생긴 작은 구름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포리였어요. 포리는 다른 구름들과 다르게 몸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포리야, 넌 왜 그렇게 빛나는 거야? 구름 친구들은 신기한 듯 물었어요. 하지만 포리는 그게 싫었어요. 왜 나만 다를까? 나도 평범한 구름이 되고 싶은데. 포리는 다른 구름들처럼 비를 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을 줘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포리의 몸에서는 작고 부드러운 빛들이 반짝이며 퍼져나왔어요. 에이, 포리는 우리랑 다르네. 비도 못 내리는 구름이라니. 크크크크크. 친구들의 말에 포리는 점점 더 자신이 쓸모없는 구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리는 조용한 곳으로 혼자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포리는 구름섬을 떠나 하늘 저 멀리까지 날아갔어요.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떠다니며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포리는 새하얀 구름 산맥을 지나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밤하늘 위에 도착했어요. 여기라면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겠지. 포리는 혼자 둥둥 떠다니며 자신이 빛나는 걸 감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빛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 아래에서 어느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이 마을은 낮에는 햇빛이 가득했지만 밤이 되면 너무 어두워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가로등도 달빛도 부족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포리는 조용히 그 마을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밤이 너무 깜깜해요. 괜찮아. 내일이 되면 다시 밝아질 거야. 한 아이가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떡하지? 저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어. 포리는 망설였어요. 내 빛이
도움이 될까? 포리는 조용히 자신의 빛을 조금씩 내보았어요. 그 순간 포리의 빛이 조용한 별빛처럼 마을을 감싸주었어요. 어두웠던 거리가 부드럽고 은은한 빛으로 물들었어요. 엄마, 봐요. 하늘에 반짝이는 구름이 있어요. 창문을 열고 있던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포리는 부끄러웠지만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 빛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그제야 포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다른 구름들과 다르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자기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도요. 포리는 다시 구름섬으로 돌아갔어요. 구름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포리야, 어디 갔다 왔어? 우리는 너를 찾고 있었어. 포리는 이제 더 이상 빛나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구름들처럼 비는 못 내리지만 나는 나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었어. 친구들은 포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와, 포리는 우리 섬에서 제일 멋진 구름이야. 그날 이후 포리는 더 이상 자신의 빛을 숨기지 않았어요. 밤마다 포리는 부드러운 빛을 내어 마을을 밝히고 자신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포리는 이제 구름섬에서 가장 특별한 구름이 되었어요.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포근한 밤이 찾아왔어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어느 마을에서는 밤이 되면 작은 주전자에서 반짝이는 차가 끓는데요. 그 차를 한 모금 마시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오른대요. 오늘은 그 마을의 특별한 비밀을 들려줄게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하늘 높이 구름과 별들이 어우러진 마법 같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서는 밤마다 특별한 차를 끓이는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이 가게의 이름은 별빛 찻집이었어요. 그리고 찻집을 운영하는 이는 구름토끼 루루였어요. 루루는 매일 밤 별빛 한 방울, 구름 한 조각,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재료를 넣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이 차를 마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멀리 있어도 그 온기가 가슴 속에 퍼진다고 했어요. 어느 날 구름 마을에 작은 소년 리온이 찾아왔어요. 리온은 찻집 문을 살며시 열고 말했어요. 저 특별한 차를 마시러 왔어요. 루루는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어요. 잔 속에는 작은 별빛이
반짝이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리오는 차를 한 모금 마셔보았어요. 그러자 리온의 머릿속에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리온은 몇 달 전 새로운 마을로 이사 오면서 멀리 떨어져 사는 엄마를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별빛차를 마시는 순간 마치 엄마가 곁에서 포근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차 정말 신기해요. 꼭 엄마의 품속에 있는 것 같아요. 리온의 눈이 반짝였어요. 루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별빛차는 사랑이 담긴 기억을 따뜻하게 끓여주는 차야. 리온은 찻잔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 모금 마셨을 때 머릿속에 엄마가 리온의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리온은 따뜻한 차를 다 마신 후 루루에게 물었어요. 이 차를 마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루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지. 리온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엄마도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겠죠? 루루는 장난스럽게 귀를 실룩이며 말했어요. 그럼 아마 너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을걸? 리오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에는 부드러운 별빛이 가득했고 엄마가 보고 싶어질 때마다 이곳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루루. 다음에도 또 올게요. 그렇게 별빛 찻집에서 리오는 사랑이란 멀리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포근한 밤이 찾아왔어요.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 별들 중 한 곳에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하지만 우리처럼 살아가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고 있대요. 오늘은 그 별에서 온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저 멀리 아주 작은 별 하나가 반짝여요. 그 별의 이름은 루미아. 루미아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곳이에요. 하늘은 보랏빛이고 구름은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떠다녀요. 나무들은 반짝이는 잎사귀를 달고 강물은 밤하늘처럼 깊은 푸른 빛을 띠고 있대요. 그리고 그곳에는 별의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별의 아이들은 우리처럼 숨을 쉬고 우리처럼 웃고 우리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이곳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씩 작은 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별은
마음의 빛을 담고 있어요. 기쁠 때는 반짝이고, 슬플 때는 희미해지고, 사랑을 받을 때는 가장 밝게 빛난답니다. 루미아의 작은 마을, 그곳에 소리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소리는 언제나 자신의 별을 손에 꼭 쥐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리의 별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내 별이 이렇게 어두워지지? 소리는 걱정이 되었어요. 별이 어두워진다는 건 마음이 외롭거나 사랑을 잃었다는 뜻이었어요. 소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별을 다시 빛나게 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소리는 별빛 나무를 찾아갔어요. 별빛 나무는 가장 오래된 나무로 루미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별빛 나무님, 제 별이 점점 어두워져요. 어떻게 하면 다시 반짝이게 할 수 있을까요? 별빛 나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소리야, 별의 빛은 사랑으로 반짝이는 거란다. 사랑을 주고받으면 너의 별도 다시 빛날 거야. 사랑을 주고받는다고요? 소리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날 밤 소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마을 곳곳에서 작은 별들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소리는 친구들이 서로의 별을 쓰다듬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여기 봐, 네 별이 정말 예쁘다. 오늘 네 별이 무척 반짝이네. 친구들은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손을 잡아주고 포근한 미소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서로의 별이 더 밝게 빛났어요. 소리는 깜짝 놀랐어요. 사랑은 꼭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는 것도 사랑이구나. 그날부터 소리는 자신의 별을 빛내기 위해 사랑을 먼저 주기로 결심했어요. 친구가 울고 있으면 가만히 다가가 포근한 손길로 별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어두운 밤, 혼자 있는 친구가 있으면 환하게 웃으며 함께 별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하나, 둘, 소리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리의 별이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희미한 빛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환하게 빛났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소리의 별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별이 되었어요. 그날 밤 소리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저 멀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보였어요. 저곳에서도 누군가가 살아가고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있겠지?
소리는 자신이 빛내고 있는 별을 지구 쪽으로 살짝 돌려보았어요. 그리고 그 빛이 누군가의 창가에 닿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 멀리 다른 별에서도 누군가는 살아가고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밤 우리의 마음속에도 소리의 별빛이 반짝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은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이야기예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부드러운 손길이 머리를 빗겨주고 포근한 바람이 살며시 귓가를 스쳐 지나가요. 지금부터 바람의 손길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깊은 숲속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의 이름은 바람마을이었어요. 바람마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살아요. 이 손길들은 매일 밤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빗겨주고 귓가를 간지리며 속삭이고 살며시 등을 쓰다듬어 주어요. 이 손길들은 바람의 요정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부드럽고 누구보다 다정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요정이 있었어요. 이름은 솔솔이였대요. 솔솔이는 아이들을 가장 깊은 꿈속으로 안내하는 요정이었어요. 어느 날 밤 솔솔이는 한 아이의 방으로 살짝 들어갔어요.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이불이 가볍게 흔들리며 아이의 머리카락도 살랑살랑 움직였어요. 솔솔이는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어주었어요. 머리카락이 차분하게 정리되자 아이의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솔솔이는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이제 편안하게 꿈을 꾸렴. 그리고 아이의 귓바퀴를 살짝 문질러 주었어요.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살짝 움찔하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이제 아이의 작은 손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손길이 닿자 아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솔솔이는 아이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었어요. 이불 속에서도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가며 몸을 감싸주었어요. 좋아, 이제 완벽해. 솔솔이는 아이를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제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꿈을 꾸겠지. 솔솔이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마를 살짝 문질러 주었어요. 그 순간 아이의 꿈속에서 조용히 문이 열렸어요. 환한 빛이 아이를 감싸고 구름처럼 포근한 세상이 펼쳐졌어요. 이제 아이는 깊고 깊은 꿈속으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솔솔이는 아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다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잘 자,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리고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사라졌답니다.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포근한 밤이 찾아왔어요.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 몽실몽실한 구름들이 떠다니고 있죠. 그 구름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빵집이 숨어 있어요. 이 빵집에서는 별처럼 반짝이는 빵을 굽는데요. 오늘은 그 신비로운 빵집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하늘 높은 곳, 몽글몽글한 구름들 사이에 작은 빵집이 하나 있어요. 이 빵집의 이름은 별빛 빵집. 그리고 이곳을 운영하는 이는 구름토끼 루미였어요. 루미는 매일 아침 구름 반죽을 조물조물 빚고 반짝이는 별가루를 솔솔 뿌리며 구름 오븐에서 포근한 빵을 구웠대요. 오늘도 맛있는 빵을 만들어야지. 루미는 작은 손으로 반죽을 눌러보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어요. 이곳에서 구워진 빵은 그냥 빵이 아니었어요. 이 빵을 한 입 먹으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기억이 떠오르는 마법 같은 빵이었어요. 어느 날 구름 마을에 살고 있는 작은 구름아이 포포가 빵집을 찾아왔어요. 포포는 빵집 안을 두리번거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루미, 나한테 딱 맞는 빵을 만들어 줄 수 있어? 루미는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근데 어떤 빵을 원해? 포포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근데 나는 딱히 기억하고 싶은 게 없거든. 루미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지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순간이 분명 있을 텐데. 포포는 잠시 고민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항상 혼자서 떠돌아다녀서 특별한 기억이 없어. 그 말에 루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포포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내가 특별한 기억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이지. 루미는 포포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빵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루미는 포포와 함께 특별한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구름 반죽을 쪼물쪼물 주물러요. 다음으로 반짝이는 별가루를 솔솔 뿌려요. 마지막으로 포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였어요. 넌 소중한 존재야. 이 빵 속에는 너만의 빛이 담길 거야. 그 순간 포포의 가슴에서 작은 빛이 흘러나와 빵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우와, 내 빛이 들어갔어. 포포는 깜짝 놀랐어요. 루미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네가 빵을 오븐에 넣어봐. 포포는 조심스럽게 따뜻한 구름 오븐 속에 빵을 넣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구름 오븐에서 반짝이는 별 모양의 빵이 나왔어요. 포포는 조심스럽게 반짝이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포포의 머릿속에 방금 전 루미와 함께 빵을 만들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포포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 이게 특별한 기억이구나. 루미는 포포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맞아. 소중한 순간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반짝이는 기억을 만들 수 있어. 포포는 활짝 웃으며 남은 빵을 꼭 껴안았어요. 고마워, 루미. 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게. 그날 밤 포포는 반짝이는 구름빵을 품에 안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포포의 작은 별이 반짝이며 빛났어요. 그날 이후 별빛 빵집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모두 자신만의 빛을 담은 특별한 빵을 굽기 위해서요. 그렇게 별을 굽는 구름빵집에서는 매일매일 소중한 기억이 빵 속에 담겼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빛이 담긴 구름빵이 구워지고 있겠죠?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포근한 밤이 찾아왔어요.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 몽실몽실한 구름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편의점이 숨겨져 있대요. 이 편의점에서는 돈이 필요 없어요. 대신 마음의 온도로 물건을 살 수 있대요. 오늘은 그 신비로운 편의점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하늘 높은 곳,
몽글몽글한 구름들 사이에 작은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이 편의점의 이름은 구름 편의점. 이곳에서는 돈이 필요가 없대요. 어서 오세요. 편의점 주인 구름너구리 루카가 밝게 인사했어요. 여기에서는 마음의 온도로 물건을 살 수 있답니다. 마음이 따뜻할수록 부드럽고 포근한 것들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차가워지면 아무것도 살 수 없대요. 어느 날 구름 마을에서 작은 구름 아이인 리리가 편의점에 찾아왔어요. 저 뭘 살 수 있을까요? 리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루카는 리리를 살펴보았어요. 리리의 몸은 어딘가 조금 흐릿하고 차가워 보였어요. 네 마음을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 루카는 구름 저울을 꺼냈어요. 리리는 저울 위에 손을 올려보았어요. 그 순간 작은 온도계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온도계는 차가운 온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루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리리, 혹시 요즘 무슨 고민 있니? 리리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특별한 게 없거든요. 모두들 예쁜 빛을 내거나 멋진 비를 내리거나 폭신폭신한 구름을 잘 만들어요. 하지만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루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왔어요. 이건 반짝 구름병이야. 루카가 유리병을 리리에게 건넸어요. 유리병 속에는 작고 반짝이는 빛들이 몽글몽글 떠 있었어요. 이 안에는 네가 모아온 따뜻한 순간들이 담겨 있어. 리리는 깜짝 놀라며 유리병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빛이 병 안에서 부드럽게 반짝였어요. 첫 번째 빛은 어릴 때 네가 친구의 구름을 살짝 잡아줬을 때 생긴 빛이야. 두 번째 빛은 비 오는 날 네가 작은 새들에게 우산이 되어줬을 때 생긴 빛이야. 세 번째 빛은 혼자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네가 조용히 함께 있어줬을 때 생긴 빛이야. 리리는 놀란 표정으로 루카를 바라봤어요. 이게 전부 내 안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럼 네가 아주 오래전부터 모아온 빛들이야. 그런데 네가 몰랐을 뿐이지. 리리는 조용히 유리병을 꼭 껴안았어요. 나도 반짝이고 있었구나. 그 순간 리리의 몸이 조금씩 따뜻한 기운을 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름 저울 위의 온도계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온도계의 온도는 따뜻한 온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루카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리리야, 이제 네가 원하는 걸 골라봐. 리리는 편의점 선반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제는 포근하고 따뜻한 물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리는 조심스럽게 폭신폭신한 구름빵을 골랐어요. 이거 사고 싶어요. 루카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빵을 리리에게 건네주었어요. 넌 이미 반짝이는 구름이야, 리리. 리리는 빵을 꼭 끌어안고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리리는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자신의 구름병을 바라보다 잠들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작고 반짝이는 빛들이 몽글몽글 떠다니고 있었어요. 오늘도 포근한 밤이 찾아왔어요.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 몽실몽실한 구름들 사이에 특별한 조각가들이 살고 있대요. 이들은 하늘에서 자신만의 구름을 빚어내는 구름 조각가들이에요. 하지만 한 작은 구름 조각가는 자신의 구름을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과연 이 아이는 자신만의 빛나는 구름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자,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하늘 너머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는 구름 조각가 마을이 있어요. 이곳의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구름을 조각해서 하늘에 띄워요. 어떤 아이는 포근한 솜구름, 어떤 아이는 신나는 모험구름, 어떤 아이는 반짝이는 비구름을 만들어요. 하지만 한 아이만은 아직 자신의 구름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루미. 루미는 매일 다른 아이들의 구름을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나는 멋진 구름을 만들 자신이 없어. 루미의 손에는 작고 하얀 구름 조각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멋진 구름이 되는지 몰랐대요. 그날 밤 루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나만의 특별한 구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때 하늘에서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며 떨어졌어요. 루미는 깜짝 놀라며 별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빛을 품은 투명한 구름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루미는 신기한 듯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구름 조각이 루미의 손끝에서 부드럽게 퍼지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나만의 구름일까? 루미는 두근두근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구름을 더 조각해 보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했어요. 루미는 구름 조각을 들고 바람의 길을 따라갔어요. 바람의 길에는 구름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는 바람들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루미의 구름 조각은 쉽게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 버렸어요. 안 돼! 루미는 허둥지둥 구름 조각을 붙잡았어요. 그때 부드러운 바람이 루미의 귓가를 스치며 속삭였어요. 구름을 조각하는 건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만들어봐. 루미는 조용히 구름 조각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살며시 손끝을 움직여 구름을 부드럽게 빚어보았어요. 그러자 구름이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오, 구름이 움직인다. 루미는 환하게 웃으며 구름과 함께 바람의 길을 지나갔어요. 바람의 길을 지나자 앞에는 조용하고 반짝이는 달빛 호수가 있었어요. 루미는 구름 조각을 호수에 비춰보았어요. 그런데 구름이 반짝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였어요. 왜 내 구름은 빛나지 않을까? 루미는 속상한 표정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달빛이 조용히 내려와 속삭였어요. 구름이 빛나는 건 네가 빛을 담을 때란다. 루미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을 떠올렸어요. 처음으로 구름을 조각했을 때의 설렘, 바람이 구름을 자유롭게 날게 했을 때의 기쁨,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순간의 두근거림. 그 감정을 담아 루미는 살며시 구름을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구름 조각이 부드럽게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 구름도 빛나고 있어. 루미는 환하게 웃으며 달빛 호수를 지나갔어요. 마침내 루미는 자신만의 구름을 완성했어요. 이 구름은 자유롭게 떠다니면서도 따뜻한 빛을 품고 있는 특별한 구름이었어요. 구름마을의 친구들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와, 루미, 너만의 멋진 구름을 만들었구나. 루미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내 구름을 만들 수 있었어. 그리고 나도 내가 좋아. 그날 밤 루미의 구름은 밤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며 빛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도 포근한 밤이 찾아왔어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어디선가 기차 소리가 들릴 거예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달빛 기차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기차를 타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갈 수 있대요. 그곳은 바로 잠의 바다. 그런데 오늘 밤 루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어요. 과연 루나는 기차를 타고 편안한 꿈속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깜깜한 밤. 세상은 조용해졌지만 루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이불을 뒤척뒤척 눈을 감았다 떴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루나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고민했어요. 창밖을 보니 부드러운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루나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 소리는 뭐지? 그 순간 창문 밖에 신비로운 기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새로운 꿈으로 가는 손님을 모십니다. 루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달빛 기차? 기차의 문이 스르륵 열리자 루나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어요. 정말 이 기차를 타면 꿈속으로 갈 수 있는 걸까? 기차 안에는 부드러운 구름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루나는 한쪽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기차 안내원인 별빛 고양이 미호가 다가왔어요. 어서 와, 루나. 우리는 잠의 바다로 떠날 거야. 잠의 바다? 루나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미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곳에 가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져서 아주 포근한 꿈을 꾸게 될 거야. 루나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루나는 부드러운 흔들림 속에서 점점 나른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차는 하늘을 가로질러 꿈의 강 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강물은 반짝이는 별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루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와, 저 강물 속엔 뭐가 있을까? 별빛 고양이 미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저 강물에는 오늘 하루 동안 사람들이 꾼 꿈들이 흐르고 있지. 루나는 창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그 순간 강물에서 작은 꿈 조각들이 둥둥 떠올랐어요. 푸른 숲에서 거대한 나비를 만나는 꿈. 구름 위에서 부드러운 솜사탕을 먹는 꿈. 반짝이는 성에서 마법을 배우는 꿈. 루나는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다들 참 예쁜 꿈을 꾸고 있네. 그리고 점점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기차는 꿈의 강을 지나
잠의 바다로 향했어요. 마침내 기차는 잠의 바다에 도착했어요. 루나는 천천히 기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부드러운 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다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조용하고 부드럽고 평온한 바다였어요. 루나는 신기한 듯 발끝을 바닷물에 살짝 담가 보았어요. 그 순간 루나의 몸이 부드럽게 떠올랐어요. 나 떠오르고 있어. 루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별빛 고양이 미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잠의 바다에서는 몸도 마음도 아주 편안해질 수 있어. 루나는 둥실둥실 바닷물 위를 떠다니며 점점 더 나른해졌어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제 정말 꿈을 꾸러갈 시간이야. 그렇게 루나는 달빛 속에서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루나는 포근한 꿈속에서 달빛 기차를 떠올렸어요. 달빛 기차는 다음 손님을 태우기 위해 다시 떠나고 있었어요. 루나는 미소를 지으며 기차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깊고 가장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벚꽃이 팝콘처럼 피어나는 계절. 오늘도 하늘 아래 작은 요정들이 벚꽃망울을 살며시 깨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요정 포포는 처음으로 꽃을 피우는 임무를 맡았어요.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과연 포포는 진짜 마법을 깨닫고 아름다운 벚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포근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어느 날, 작은 마을의 벚꽃나무들이 팝 하고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따뜻한 냄비 속에서 팝콘이 튀어오르듯이 연분홍 꽃들이 가지마다 터지며 하늘을 수놓았어요. 이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는 비밀이 있대요. 바로 벚꽃 요정들이 살며시 꽃망울을 깨우고 있었어요. 벚꽃나무 아래 작은 동굴 속에는 반짝이는 꽃가루를 품은 요정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요정 포포는 올해 처음으로 꽃을 피우는 임무를 맡았어요. 포포, 꽃망울에게 너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거야. 우두머리 요정 루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벚꽃은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 조급해하지 말고 꽃의 목소리를 들어봐. 포포는 조심스럽게 손끝에 꽃가루를 묻혔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벚꽃망울의 떨림을 느껴보았어요. 그러자 팝! 눈앞에서 벚꽃 한 송이가 활짝 피었어요. 포포는 두 손을 모으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나도 해냈어. 그런데 기쁨도 잠시. 포포는 문득 걱정이 들었어요. 근데 방금 꽃이 핀 게 정말 내 힘일까? 아니면 그저 때가 되어서 저절로 핀 걸까? 포포는 자꾸만 생각했어요. 자신의 마법이 정말 꽃을 피운 것인지 아니면 벚꽃이 알아서 피어난 것인지. 더 많은 꽃을 피워보면 알 수 있을 거야. 포포는 조금 더 확실한 마법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포포는 아침 일찍 나와 꽃가루를 한 움큼 움켜쥐었어요. 이번에는 더 강한 마법을 써볼 거야. 포포는 꽃망울들을 향해 후두두두두두 꽃가루를 뿌렸어요.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불면서 꽃망울들이 전부 흩날려 버렸어요. 안 돼! 포포는 허둥지둥하며 떨어지는 꽃망울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벚꽃은 아주 가벼운 생명이었어요. 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제야 포포는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꽃을 피운 게 정말 내 힘인지 알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꽃을 망가뜨려 버린 걸까? 포포는 눈물을 글썽이며 벚꽃 요정들의 우두머리인 루루를 찾았어요. 루루는 포포의 얘기를 조용히 들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포포야, 꽃을 피우는 건 힘이 아니라 마음이야. 포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마음이요? 그래. 루루는 부드럽게 손을 흔들어 하늘에 남아있는 꽃망울을 가리켰어요. 벚꽃은 서두른다고 피는 게 아니야. 자신이 가장 아름다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포포는 조용히 꽃망울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망울은 마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간직한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서두른다고 꽃이 피는 게 아니었구나. 포포는 다시 손끝에 꽃가루를 묻히고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꽃망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나는 포포야. 너의 시간을 기다릴게. 그때 팍! 포포의 손끝에서 벚꽃 한 송이가 천천히 피어났어요. 이번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벚꽃나무 아래 작은 동굴에서 요정들이 하나 둘씩 모여 포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꽃이 피는 순간만 바라봤어. 하지만 사실 꽃이 피어나기까지의 시간이 더 소중했던 거야. 포포는 벚꽃을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늘에는 살랑살랑 봄바람이 벚꽃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포포의 마음속에도 봄바람처럼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나도 언젠가 더 멋지게 피어날 수 있겠지? 포포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동안하라 친구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편지를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혹시 친구들도 달님에게 편지를 써본 적 있나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달님이 답장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리리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했지만 어느 것 하나 리리의 별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나는 언제쯤 반짝일 수 있을까? 리리는 작은 종이에 조심스럽게 편지를 적었어요. 달님, 저는 아직 빛나는 방법을 몰라요. 모든 별들은 어떻게 그렇게 반짝일 수 있는 걸까요? 편지를 접고 창밖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어 보았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니 리리의 편지를 하늘 높이 데려갔어요. 달빛이 살며시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 하늘 어딘가에 달빛 우체국이 있었어요. 부드러운 달빛으로 만든 서가에는 오래전부터 온갖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중 리리의 편지가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우체국직인 요정 루오는 편지를 살펴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번에도 누군가 반짝이는 법을 찾고 있네. 루오는 오래된 서랍을 열고 살짝 빛나는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달님이 오래전부터 미리 써두었던 편지였어요. 어떤 이가 반짝이는 방법을 궁금해할 때 언제든지 보내줄 수 있도록 준비해둔 편지였죠. 루오는 달빛 한 줌을 살포시 담아 편지를 접어서 날려보냈어요. 리리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살며시 눈이 감겼어요. 달빛이 부드럽게 리리를 감싸며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창문이 살짝 흔들리더니 달빛 한 줄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달빛을 따라 반짝이는 먼지가 흩날리며 하얀 편지 한 장이 리리의 베개 곁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리리는 밤새 꿈을 꾸었어요. 달빛이 부드럽게 감싸는 포근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아침, 리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베개 곁에 하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리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어요. 편지 속에는 반짝이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모든 별은 처음엔 조그맣게 빛나지만 결국에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반짝이게 된단다. 내 안에는 이미 반짝이는 별이 있어. 리리는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어젯밤 달님에게 보낸 편지가 떠올랐어요. 이 편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어쩐지 오늘은 자신도 조금 더 빛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동화나라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어떤 별이든 처음엔 조그맣게 빛나지만 조금씩 자신만의 빛을 찾아간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혹시 오늘도 반짝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조금 더 자신을 믿어봐요. 어느새 우리도 자신만의 빛으로 환하게 빛날 거예요. 그럼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세요. 잘 자요.